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경제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 환율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2025년 11월 18일 기준으로 한 달러에 약 1465원 수준까지 올라간 환율이 관측되었고, 몇 달 사이에 이처럼 꽤 많이 오른 흐름이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고, 왜 이런 변화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체감되고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월 중순부터 1,400원 근처를 자주 넘나들기 시작했고, 9월에는 1,380원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10월 중순에는 다시 1,42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1월에는 한때 1,460원 후반까지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3개월 사이 약 70에서 90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 정도 움직임이면 꽤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전문가들의 설명을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해보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달러가 더 인기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돈을 찾게 되는데, 그 대표가 바로 달러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 기준금리는 오래 동결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에 돈을 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쉬워지고, 그러면 자금이 미국으로 더 몰리며 달러는 더 인기를 얻고 원화는 밀리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즉, 미국 금리의 높은 수준과 금리차 확대가 달러 선호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 달러는 사고 싶고 원화는 팔고 싶은 흐름이 강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이 오가는 방향이 바뀐 영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돈을 빼나가면서 달러를 챙겨갑니다. 반대로 한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해외 자산을 더 사고 싶어 하면서 달러를 찾죠. 여기저기서 달러를 구하려 하니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정세의 변덕 때문입니다. 나라 간 갈등이나 무역 분쟁 같은 국제 불안이 커지면 전 세계 돈이 안전한 달러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국의 정책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오면 시장이 한 번에 흔들리며 환율도 즉각 반응합니다. 마치 먼 바다에서 불어난 파도가 우리 해안까지 밀려오는 것처럼 이런 국제 변수들이 원화를 더 쉽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미리 대비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원자재나 부품을 사오기 위해 달러가 필요한 기업들은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미리 달러를 사두려 합니다. 이런 수요가 쌓이면 시장에서는 달러 가격을 더 올려놓게 되죠. 이제 환율 상승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부담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밀, 커피 원두, 전자부품, 에너지 같은 것들의 가격이 함께 오릅니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사용하는 밀가루가 그대로라도 환율이 높으면 원화로는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 제품 가격도 오르고 우리는 어느 날 장을 보다가 이거 지난달보다 또 올랐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기름값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유가가 조금 오르기만 해도 환율이 높으면 주유소 기름값은 훨씬 더 크게 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배달 운송업을 하는 분들은 이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합니다. 기업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입해 오던 부품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고 제품 가격을 올릴지 말지 고민의 시간을 오래 갖게 되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날까 걱정되고, 안 올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가게도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여행 비용이 눈에 띄게 올라 계획을 미루는 사람이 늘었고, 휴학이나 송금 비용은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지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해외 기반 스트리밍이나 앱 구독 서비스들은 대부분 달러 결제라 월말 카드 명세서를 보면 환율이 또 올랐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환율은 민감한 신호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국내 투자자도 위험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다시 달러 수요를 늘리며 환율을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외화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로 빌린 금액은 그대로여도 원화로 환산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자영업자들 역시 환율의 영향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재료들이 비싸지면서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메뉴 가격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깊어지고 수익은 줄어드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금융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곳곳을 흔드는 진동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환율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망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큰 흐름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떤 분석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나면서 앞으로는 원화가 조금씩 힘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서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분석은 아직 국제 정세의 불안이 끝난 게 아니어서 고환율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은 아시아 여러 나라 통화가 하반기에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부 분석가는 3분기엔 잠시 내려가더라도 4분기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국제 상황과 투자 흐름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망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는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환율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환율 변화와 그 영향은 사실 우리 일상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하며 차를 몰 때 느껴지는 기름값 부담, 점심 한 끼나 커피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월급으로 해외 송금이나 여행 준비를 할 때 체감하는 부담까지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 비용을 계획하거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장을 볼 때도 보이지 않는 환율이 생활 속 결정에 작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환율 뉴스와 경제 상황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체감과 연결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면 월급과 생활비를 관리할 때도 회사 업무나 가계 지출 계획을 세울 때도 조금 더 준비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단순한 경제 뉴스 속 한 줄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과 가정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소식도 쉽게 풀어서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된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